요즘은요, 고부 갈등을 넘어선 장서 갈등의 시대다. 옛말에 사위는 뭐 백년 손님이다. 백년 손님이란 말 자체가 어색함이란 뜻이에요. 백년 손님을 백년 스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처가 식구랑 같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 문화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비교만 해버리게 되면은 사위 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눈치 있고 그 센스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요, 고부 갈등을 넘어선 장서 갈등의 시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재혼 전문 사이트와 결혼정보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혼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처가에 지나친 간섭과 갈등이 조사 대상자의 26%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간섭과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17% 정도?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높은 거죠. 실제로 네. 저도 주변에서 좀 종종 지인들 중에서도 있고요. 네. 상담 오는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 가족 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장서 갈등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말에 사위는 뭐 백년 손님이다. 그러니까 사위 같은 경우는 100년이 지나도 어려운 손님이다. 라는 만큼 굉장히 귀하게 해주셨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소위 뭐 백년 머슴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왜 요즘 들어서 이 장서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현명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족소통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족심리 전문가 김동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변엔 뭐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경우는 조금 심각한데요. 네. 이게 남편이 결혼하면서부터 장인분이 하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이시라 부모님이신데 또 한편은 회사 상사시잖아요. 근데 이 장인분이 다른 직원보다 훨씬 더 좀 말씀도 함부로 하시고 일도 여러 가지 시키고 아하. 그래서 좀 힘들어 하는데 뭔지 또 알겠다. 문제는 네. 저녁 때 항상 밥 먹으러 오라고 주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네. 가서 먹으면 좋고 장모님도 좋은데 이 남편은 그러니까 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퇴근이. 그러네요. 주말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나 좀 힘든데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하고 장모님이 아니 식구끼리 밥 먹자는데 왜 쟤는 저렇게 맨날 빠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경우가 그 사회에 심장병 걸리겠어요. 예, 암 그 사람이 힘들었겠다, 살겠냐고요. 진짜. 왜 스트레스가 집에서도 압박, 회사에 가서도 네. 압박,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무슨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집안에 영향을 미칠 거고, 아이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압박을 받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밥 먹는데 네.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절로 수족이 달달달달 떨릴 예.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사람이 안 제대로 되고. 먹겠냐고요. 근데 이상해요. 최근에서야 장서 갈등이라는 얘기가 생긴 것 같아요. 왜 맞아요. 갑자기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갑자기 이 갈등이 깊어졌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뭐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백년 손님이란 말 자체가 어색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 안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그 안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정 내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관계다라는 게 백년 손님이란 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장서 갈등 얘기가 하는데 장서 갈등을 우리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운한. 이 장서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도대체 이런 장서 갈등이 왜 최근 들어서 더 부각이 되는가? 네. 그건 뭐냐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사실 육아를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엄마와 곧 아이의 엄마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믿을만하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돌봄을 제공해 줄 수 도움을. 있는 분이 바로 장모님, 그렇죠. 곧 이제 친정엄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맡기다 보니 사실상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감사한 점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 아 처가의 입김이 장난이 아니더라.
거라. 그리고 입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입냄새도 대단한 거라. 현실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측면이 네. 이런 장서 갈등을 부추기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아까 최근에 통계청 발표가 있어요. 2014년 10월 기준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 4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 중에서 50% 정도가 조부모에게 양육을 좀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약간 시댁과 친정으로 나눈다면 좀 친정에다가 한 1.5배 정도 그게 많이 편하죠. 육아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 맞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봐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부모님들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이제 그 딸들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친정 엄마가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지고 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위에게 이제 간섭을 하게 되고 네. 출퇴근 시간도 체크를 하고 먹는 것도 체크를 하고 어떤 분은 옷 입는 것까지도 체크를 한다고요. 심지어는 수염 뭐 이런 것도. 왜 그 아직 다들 안 요구해 보이게 하고 다니나. 김서방 좀 맞습니다. 깍지 그러지 않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가 있어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장서 갈등이 뭐 많이 확장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요즘 어머니들이 애들 성적을 자기 성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냐면은 이제 자녀 수는 적은데 얘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얘는 공부를 잘할 거야. 나중에 성공할 거야. 뭐 결혼을 잘해갖고 뭐 잘 살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딸한테도 있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제 얘가 잘하는 거는 내가 곧 잘하는 이 동일시를 갖고 네.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할수록 동일시하게 되고 얘가 잘 돼야 되는데 뭐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만큼 안 된다. 이건 이제 내가 당하는 고통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동일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샴쌍둥이라고 불러요. 정신적으로 샴쌍둥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서 생기는 자부심이 내 자부심이야. 얘가 1등이면 얘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엄마들은 벌써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엄마를 보면 어떻게 그 딸도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어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이 아이를 또 결혼을 시켰어요. 딸을 딱 결혼을 시켰더니 얘가 이제 사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 사위가 딱 생겼는데 이 사위가 현찮아. 그럼 비교 대상이 또 있죠. 내 남편. 아하. 내 남편. 네. 그래서 남편하고. 내가 그동안 30년 넘게 내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거 이제 그 본전을 사위에서 찾고 싶은 거죠. 내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힘껏 있는 것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과정을 다 합쳐서 우리가 부모 투자다 이렇게 네. 부르는데 이 부모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일시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 동일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투여했던 이 자산의 가장 핵심인 내 딸의 이 내 딸과 함께 사는 네. 내 사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대해지는 거죠. 거기다 하나 나아가서는 네. 이제 엄마가 사실은 분리를 못한 거예요. 정서적 탯줄을 끊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또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능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부모는 다 전능감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전능감이 원래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전능감을 행사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 중대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손자들인 거죠. 손주, 네. 손녀, 손자들이 그 사이에서 이 어머니가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계속 부양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도록 하는 굉장히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안 낳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부부 투자를 좀 줄여야 될까요? 잘 조절을 해야죠. 투자해야 될 시기가 우리가 아무 때나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의 시기, 투자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부모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와,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집 괜찮나? 아니, 남편 나도 모르는 장서 갈등을 혹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궁금증이 좀 네.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EBS 온라인 커뮤니티 똑똑이 맘에도 정말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먼저 결혼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처가에 가는 걸 불편해하고 아하. 가서도 말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아유, 마음 불편하죠. 이런 그럼. 경우 있습니다. 네. 네. 아들 마냥 너무 편하게 여겨서 먹기 싫다는 음식도 자꾸 권하세요. 거절도 못하고 중간에서 제가 이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정말 힘이 드네요. 야, 이거 알겠네요. 야, 이거 좀 센스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딱 보면 알 텐데. 네. 네네. 자, 1, 2층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 집 식구들은 터놓고 시끌벅적한 편이라 잘 지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니까
항상 이 적당히 하는 게 어렵구나 싶어요. 이게 너무 무뚝뚝해서 고민인 분과 너무 또 아들같이 대해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이 친정과 남편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번 좀 하나하나 그 행동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해결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서 갈등 이렇게 해서 생긴다. 일단 그 사위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나왔어. 엄마 왔어? 응. 오빠 일찍 왔네? 밥은? 먹어야지. 어여 옷 갈아입고 와서 밥 먹어. 아이고 죽겠다. 엄마 빨래 좀. 나 세탁기에 있는 빨래 널어야 돼. 같이 똑같이 맞벌하면서 누구는 저렇게 배짱이처럼 앉아있고 지 마누라는 소같이 부려먹고 응? 자기야, 엄마가 홍삼 달인물 보내준 거 어딨어? 한 잔만 갖다 줘.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좀 갖다 먹지. 전 어딘지 몰라서요. 김서방! 내 딸 좀 그만 부려먹어! 작작 좀 해, 작작 좀! 야. 아이고. 사위 아니고 사위인 줄 알았어요. 보기에도 어쩜 이렇게 얄밉고 그러네요. 눈치 없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네. 내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네. 예, 예. 이거 장서 갈등도 유형이 있잖아요. 장서 갈등 유발자, 삼유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체 일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신체 일부분이 이게 무슨 없어요. 뜻인가? 첫 번째 눈치형인데요. 이분들은 몸의 다른 부분 하나도 없고 눈만 살아있는 눈만 눈치가 왔다 없구나. 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는 것도 정말 이게 참 쳐다보기가 좀 그래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진짜 답답한 형입니다. 입만 침묵형. 다 있는데 입이 없어. 네네. 다 했는데 네. 침묵형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허. 제가 아는 한 분은 자기 그 사위가 이런 분이 있는데 네. 100년 손님이 아니라 100년 스님이다. 불을 닦으시는구나. 들어와가지고 정말 침묵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행은 이제 뭐가 있는가 얼굴만 있고 몸이 없는 배짱이요. 움직이질 않는 조금 거예요. 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네. 친정엄마 입장, 그 장모 입장, 장인 입장에서는 어느 유형이든 편한 유형이 아닌 거죠. 아니죠. 좀 알아가지고 좀 눈치도 있고 또 적당히 이렇게 말도 사근사근 하고 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좀 움직일 때도 움직여주고 움직이고. 이런 센스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남편분들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이 장모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딸과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딸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한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아주 큰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곰의 형상을 한 사실 곰이 들어앉아 있는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 중에 침묵형일 텐데 네네.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손님을 100년 스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너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봤냐면 욕도 해봤대요. 응? 이 자식아! 이렇게 욕도 해봤대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죠. 그래도 계속 무건수행을 계속 얼마나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일관성은 있죠. 계속 침묵하니까. 네. 근데 장모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
우리 집안이 싫은가? 무시하나 이런 느낌.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네요. 사실상 그 관계를 원치 않는 것 같은 예, 소통을 원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눈치형, 침묵형, 배짱형 중에 전 침묵형이 사실은 가장 힘든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